증거가 없는데 학폭 신고가 돼요? 진짜 영악한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나 선생님들, 집에서는 너무너무 예의가 바르고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악명 높은 애들이 있어요. 증거 남기기 싫어서 DM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안 하고, 근데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도 하고, 진짜 증거 잡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 저도 궁금한 게 학폭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거 많이 좀 물어보세요? 우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이라는 게 학교 내부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학폭 신고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학폭 신고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목격자라던가 이런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좀 위험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증거가 없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게 정당한가? 그래도 요즘 학폭 심의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정황 증거상,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간접 증거상 학폭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직접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학폭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증거가 없지만 증거를 막 억지로 막 모으시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죠. 사실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최대한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잠깐 이해는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간절하니까. 근데 또 친한 친구도 그렇지만 또 학교 측에도 뭔가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학부모님들 하는 말씀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너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주신다. 사실 이거 학교에서 이거 우리 아이 사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학교가 우리 아이 사건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같은 학교, 특히 같은 반, 그 학폭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은 피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가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중립기업 없는 거? 네, 중립기업 받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피해 학생 편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목소리를 내셨다가 이제 가해 학생 측에서 담임 선생님이 중립 못 지킨다라고 학교에다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셔서 아예 그 사건에서 배제가, 아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도 못하게 조치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원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이뤄지게 되면은 학폭 전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거의 주관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은 배제 아닌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측에 뭐 우리 아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목격 학생이 있다, 이 학생 좀 불러다가 얘기 좀 들어봐라,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시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막무가내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 계속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너무 이해는 돼요.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니까.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의 일이 있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에만 몰두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하기가 사실 어렵고, 가해 학생들이 조금 영특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얄밉게 선생님 안 보일 때 선생님 전 눈치채지 못하게 학폭 이런 걸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악한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조차 우리 아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나 선생님들, 뭐 집에서는 너무너무 예의가 바르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질문도 잘하고 뭐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악명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진짜 영악한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공부도 되게 잘해요.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우리 자식 같은 애만 있으면은 정말 문제될 일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 아이가 진짜 영악했던 게 증거 남기기 싫어서 DM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안 하고, 근데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욕도 하고.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그럼 증거가 하나도 안 남네요.
진짜 증거 잡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 특정 워딩이 있거든요. 워딩. 특정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말들. 이거를 일시에 맞게 이제 메모를 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기장 써 적듯이. 네, 이런 특정 단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듣지 않으면은 들어본 적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맥락들, 상상력은 무한대라고 하지만 이 상황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워딩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으면은 되게 신빙성이 높아져요. 피해자 아이들 말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죠, 사실. 이 메모들, 메모 아니면 일기. 이런 게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확한 일시나 장소도 기재를 하고. 그러면 좋죠. 진짜 실제로 인정됐던 사안 중에 아이가 이제 메모에다가 2026년 6월 1일 이렇게 써놓고 몇 교시 쉬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 얘가 나를 바보 뭐 이 정도로는 사실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요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20분인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학폭 인정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와. 이뿐만 아니고 유사한 피해 사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뭐 가다가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진짜 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확인서 라던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여기다 써놓고 이 말 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뭐 카톡을 나눴다던가 야 걔가 나한테 오늘 이 말을 했는데 나 이거 너무 속상해 너무 빡쳐 뭐 이런 거 있으면 최대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 진짜 그 아이가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간접 증거로라도 이렇게 내야지. 그러면은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 그럼 이 메모랑 일기를 학부모님이 적어도 괜찮나요?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학폭 이게 막 해 그러면 좋아 어떤 얘기했어? 이러면서 엄마가 막 적는 거죠. 그때 같이 녹음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목소리가 들어가 있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실 피해자인 아이가 직접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은 그 가해 학생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너무 구체적인 워딩들이 있다? 친구가 이걸로 학폭 신고를 했다. 근데 자기는 이런 말이 한 적이 없다. 라고 저희한테 상담을 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구체적인데? 이거는 얘가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 라는 말들이 있어요. 워딩들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딱 그냥 들었을 때 아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너 진짜 이거 말한 적 없어? 라고 몇 번 다시 확인을 하죠. 이 상황 다시 생각해봐. 날짜가 써있으면 너 이때 뭐 무슨 수업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캐다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한 적 있는 것 같다 라고 나올 때도 있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반박하기가. 일반적인 약간 형사사건이랑 비슷하다. 뭔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막 이런 것들이 그럼요. 학폭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말이 한 번 바뀌는 순간 신빙성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기부터 변호사랑 상담을 하거나 같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메모나 일기처럼 학부모님들이 선 넘지 않고 또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CCTV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교내라던가 이런 데 CCTV가 있겠지만 교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 대상이 되긴 하지만 비공개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다가는 요청을 할 수 있죠. 복도에서 이렇게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백업 같은 걸 좀 해놔라 아니면은 조금 확인을 해서 학폭 자료로 좀 해달라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길거리라던가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서 그런 곳에 이제 CCTV가 있으면은 거기서 뭐 만약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 장면이 내가 피해자인데 너무 명확하게 찍혀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확보해야 되잖아요. 뭐 폭행이면은 사실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에서 CCTV 확보를 할 수는 있는데 경찰이 저희한테 주진 않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민사로 가서 증거보전 신청 통해서 법원 통해서 CCTV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CCTV가 보통 이렇게 막 영구 보존되진 않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CCTV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 그 보관 주체한테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면은 좋지만 거의 보여주진 않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건이 아마 찍혀 있을 것 같으니 좀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만 조금 백업을 해놔달라. 아니면 삭제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놔달라. 우리가 법원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할 테니 이거를 보관을 해달라. 왜냐면은 CCTV가 뭐 짧게는 일주일, 2주일, 길게 가면 뭐 한 달인데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덮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막 이게 아이들 사건이다 보니까 또래들이 좀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목격자 진술 이런 건 좀
목격자 진술도 되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격자 진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 형식으로 받는 게 좋은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유도하는 건 안 되지만 너 그때 거기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너 그때 뭐 봤어? 본 거 있어?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상황을 직접 자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막 판사님들 보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 판결이 오래 걸리고 매일매일 보니까 막 판결하시던데 실제 이런 거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거들을 정말 꼼꼼하게 보시나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예전에는 저희가 쓴 의견서를 보고 오신 게 맞나? 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든 적도 몇 번은 있어요. 좀 적기는 하지만 아예 없진 않다. 그리고 사실 증거가 엄청 많고 이제 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 심의원 분들도 너무 방대한 자료 때문에 뭐가 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변호사가 그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있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뒷받침한 증거가 여기 있고 이거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심의원 분들께서도 제가 전에 듣기론 변호사 의견서가 들어오면 조금 사건 파악하고 진행하고 뭐 하는데 좀 편하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가해자 입장은 좀 어때? 이 증거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막 은폐하려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이제 가해 학생이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건에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해 학생들이 어린 마음에 우리끼리 입 맞추면은 되지 않나?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 이거 혹시 말 맞췄니? 너 그 가해 학생이랑 이 사건 신고 들어오고 나서 연락했어?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 얘기를 하다가 네, 좀 이렇게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한 적 있다. 다 나오죠. 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질문을 해요.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거든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진술을 조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어린 학생이라던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교정하는 용어로 좀 시뮬레이션을 실제 심의나 아니면 경찰 조사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와주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게 질문을 딥하게 들어가면 걸리죠. 걸리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말 맞춰봤자 다 보이고 안다. 어른들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변호사 단계에서 알아서 다행이지. 맞아요. 나중에 걸려버리면 큰일 나겠네요 진짜. 진짜 큰일 나죠. 괘씸죄까지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말을 맞춘 거거든요. 잘못한 거 없으면 말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잘못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말을 맞춘 건데 그게 걸려봐요.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 얘네 봐라?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덮으려고 사건 조작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처분하시는 심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법원이나 안 좋게 보죠. 그러면 이제 처분이 1, 2, 5 나올 게 3, 5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의 가해자들이 서로 입맞춘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막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뭐 말하면 큰일 나 이렇게 뭐 이렇게 협박한 경우도 있나요? 아직 저희가 한 사건에서 그것까지는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아실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인 거를 인지하시면 정말 바로 즉시 아이한테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의 인생에 너무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는 학생들이 그런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난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혼난다. 우선 오늘 간혹가다 발생하는 피해자분들의 그 선 넘는 증거 수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선 넘는 증거 수집, 정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효력이 나중에 형사로 갔을 때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학폭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 조태꾸알.